28년 전 4살배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집 근처에서 오일장이 섰을 때였습니다. 늘 서는 상설장이 있긴 했지만 매달 2일과 7일에는 오일장이 섰는데 오일장이 설 때면 상설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기도 하고 오일장만 돌아다니는 장군들이 꽈배기, 술빵, 식혜, 수정과는 물론 신발이나 옷, 각종 식기들도 팔았습니다. 오일장이 설 때면 조용하기만 하던 소도시가 북적였는데 아들은 그런 분위기의 오일장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가을 추수철이라 유난히 파는 사람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아 아들 기분은 더 들뜨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신발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설탕 케첩 바른 핫도그도 사주었습니다. 그날은 그야말로 우리 아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지요. 시장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시장 모퉁이에 펼쳐놓은 햅쌀이 참 좋아 보이더군요. 오늘 저녁에는 햅쌀을 사다가 밥도 짓고 하얗게 나온 쌀뜨물로 누룽지 넣고 숭늉도 만들어야지 하고 햅쌀 가격을 물어보니 꽤나 비쌌습니다. 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살까 어쩔까 농사꾼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좋지 않아요. 귀한 햅쌀이라니까 글쎄. 이걸 깎아주지는 못하고 내가 콩 좀 덤으로 드릴게. 이걸로 밥 한번 지어 잡숴봐. 다른 반찬이 무슨 필요 있어? 얼마나 찰지고 고소한데. 아저씨가 장사를 잘하시네. 그럼 햅쌀 2대만 접으세요. 아저씨 말대로 햅쌀로 밥 지어서 포식 한번 해봐야겠어요. 새댁이라서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장 서면 꼭 여기서 곡식 사가야 돼요? 그럼요. 한 번 샀으면 단골해야죠. 아저씨는 햅쌀을 되에 담고 볼록하게 솟은 쌀을 손으로 깎아내지도 않고 봉지에 담아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단골한다고 하니 기분이라며 검정콩에 강낭콩까지 2움큼 넣어주셨습니다. 그날 우리 아들 기분도 최고였지만 제 기분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쌀을 사고 콩을 받고 기분 좋게 돌아섰는데 조금 전까지 제 뒤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던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어디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석진아, 석진아? 석진이 어디 있어? 저는 사람들을 헤집으며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혼자 멀리 가지도 못했을 텐데 사방팔방을 뛰어다녀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진아! 석진아! 석진아 어디 있어?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애가 탔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 나쁜 일은 없겠지.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털어내려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우리 석진이 못 보셨어요? 위에 노란색 입었는데요. 키는 이만하고 혹시 못 보셨어요? 물건 파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여기 어린애 한 명 안 지나가던가요? 위에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남자아이예요. 보셨어요?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고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내가 석진이라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석진이가 갈 만한 곳은 이미 여러 번 찾은 곳들이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는데 울음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석진아, 석진아, 도대체 어디 있어? 석진아, 석진아! 가슴 한복판이 갑갑하고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 잃어버리고 많이 놀랐을 텐데, 분명 어디서 엄마 찾으며 울고 있을 텐데, 아이를 생각하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 석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집에 갔나 싶어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돌고 또 돌고 미친 사람처럼 애를 찾으러 다니니 주변 상인분들도 전화 받고 나온 남편도 함께 애를 찾았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겨우 4살인데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했을 텐데 누가 데리고 가버린 건지. 집이든 돈이든 달라고 하면 다 주고라도 데려오고 싶었지만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누구 한 명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저는 모든 걸 그만두고 아이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아둔 시장에서 산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때 신발이라도 갈아 신길 걸. 신발이 작아서 발이 아프다고 했는데 작은 신발을 신고 발 아프다고 울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 이 신발도 우리 석진이한테 작으려나. 속에서 울음이 쿨럭쿨럭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괜히 눈물 흘리면 재수에 옴붙을까봐, 되던 일도 안 될까봐 눈물도 함부로 흘리지 못하겠더군요. 아이가 없는 집은 절간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심지어 텔레비전을 볼 때도 석진이는 끊임없이 쫑알거렸는데 석진이가 사라진 후에는 밥 먹을 때는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텔레비전을 볼 때는 텔레비전 소리, 잠을 잘 때는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석진이 아버지는 일하러 갈 때나 잠깐 볼일 보러 나갈 때도 전단지가 든 커다란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이든 출퇴근 시간이든 보이는 사람들마다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이 아버지의 얼굴에 눈에 띄게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은 석진이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올라와도 우리는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에 갇혀서 늘 석진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이가 훌쩍 커버려 내 눈앞에 아이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엄마 아버지 사진 한 장 없이 사라진 우리 석진이 우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저는 석진이의 특징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웃을 때 코를 찡그리는 버릇, 이마에 수두 자국, 그리고 왼쪽 팔 안쪽에 점까지. 석진이 사진을 매일 보고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부모는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석진이를 가슴에 묻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은 세월이 갈수록 낡은 것은 허물어지고 새 건물들이 올라왔지만 우리 집은 오래전 그 집 그대로였습니다. 대문도 그대로, 지붕 색깔도 그대로, 담장에 돌멩이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석진이가 없는 이 시간들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내일은 찾겠지. 내일은 만나겠지. 매일같이 그 희망 하나로 28년을 버틴 것이었지요. 28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세요. 아이 특징 한번 봐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람 있으면 꼭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단지를 주면 한번 보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사진 한 장 보고 어떻게 찾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우리 석진이의 소식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려는 듯 잔뜩 찌푸린 날씨였습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잠깐 쭈그리고 앉았다가 신호가 바뀌었길래 길을 건너려고 일어났지요. 그런데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눈앞이 하얘졌고 뭔가 세게 내게 와서 부딪혀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었고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너무 아팠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석진이 꿈을 꿨거든요. 꿈에서 저는 석진이를 잃어버렸던 그날처럼 시장에 갔습니다. 혹시나 석진이를 잃어버릴까봐 손을 꼭 잡고 다녔죠. 석진이가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해서 설탕을 듬뿍 발라주었더니 엄마 맛있어, 엄마 좋아, 귀염을 부리며 폴짝폴짝 뛰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이거는 꿈이구나 인지하고 있었지만 석진이를 그렇게라도 봐서 눈물 나도록 행복했습니다. 석진이는 예전에 귀여운 내 새끼 그대로였고 어디 한 군데 찡그린 구석도 흠집난 구석도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석진이 잘 있구나.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구나. 엄마는 그리 믿는다. 우리 석진이 엄마 꿈에 나와줘서 고맙다.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으니 석진이 아버지가 침대에 엎드려 있다가 놀라서 일어나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때? 정신이 들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누구긴 누구예요. 석진이 아버지지. 아이고, 살아났네. 살아났어. 꼬박 이틀 동안 잠만 잤어. 혹시나 못 깨어날까봐 이대로 계속 누워만 있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정말 다행이야.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남편은 석진이를 잃어버렸을 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를 불러오겠다며 뒤돌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서 이런저런 걸 물었고 이제는 고비를 넘긴 것 같다며 수술한 부위만 잘 아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머리라도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배달 오토바이가 당신을 들이받아서 그대로 넘어졌다는데 어떻게 다리만 다쳤는지 하늘이 도왔나 봐. 여보, 나 꿈에서 석진이를 만났어요. 뭐, 석진이? 석진이가 시장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귀염을 부리는데
어디 그늘진 곳도 없고 힘들어 보이는 구석도 없었어요. 보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석진이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석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석진이 아버지가 조금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분명 잘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꿈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 석진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자 석진이 아버지는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힘들게 한마디 하더군요. 석진이 엄마,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28년이야. 누구 한 사람 봤다는 사람도 없고 연락 한 번 없었잖아. 혹시나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하지 마.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 석진이 아버지는 제가 괜히 기대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만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만나려면 진작 만났겠지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살아있을 거다, 만날 거다, 기대감으로 부풀어 갔습니다. 그때 병원 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보고 있던 한 남자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허리를 숙이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 깨어나셨네요. 계속 의식이 안 돌아온다고 하셔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 아, 당신은 모르겠네. 여기는 당신하고 오토바이 사고 났던 총각인가? 아닙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3살입니다. 그래요. 나는 어려 보여서 총각인 줄 알았네. 어쨌든 여기 아기 아빠가 당신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여러 번 다녀갔어. 많이 걱정했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주변을 더 잘 보고 다녔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차도 많고 주문도 많아서 제가 너무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우회전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 아빠라는 사람이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석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석진이도 지금쯤이면 저만큼 나이를 먹었겠다. 우리 석진이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31살입니다. 31. 우리 석진이보다 1살 아래네. 젊은 사람이 책임감도 강해 보이고 아주 야무지게 잘 컸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다가 중국집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태어나시고 한번 오시면 제가 우리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어서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아빠가 얘기하는 동안 저는 아기 아빠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사람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건 석진이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생긴 버릇이었지요. 얼굴을 살펴보다 보니 이마에 살짝 패인 수두 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 초면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네요? 어릴 때 혹시 수두 알았어요?
아, 이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살다가 사춘기 때 보니까 이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왜 그런지 얘기 안 해줬어요? 수두를 알아서 그렇다든가 어디에 다쳐서 그렇다든가. 그러자 애기 아빠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제 부모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보육원이요?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육원 원장 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보육원에 저를 데려다 놓고 갔다고. 저런, 어머님이 왜? 제가 자꾸 물어보자 석진이 아버지가 나서더군요. 애기 아빠 바쁜데 뭘 자꾸 그런 걸 묻고 그래. 그건 초면의 예의가 아니지. 그렇지. 내가 자꾸 석진이 생각이 나서 내가 처음에는 신뢰가 많았네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중국 음식도 좋아하니 나중에 한번 갈게요. 그런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형진입니다. 박형진. 박형진. 그래요. 일부러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태어나면 식당에 한번 갈게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물어봤는데 역시나 저 혼자 기대한 모양이더군요. 아무래도 석진이 꿈을 꾸고 난 후라 석진이 나이쯤 되는 남자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아기 아빠가 다녀가고 나니 석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다가 갑자기 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병원에 다녀간 아기 아빠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엄마가 버리고 갔다고 했는데 어쩜 그리 밝고 선하게 자랐는지 전성이 착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어나면 꼭 아기 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봐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저는 퇴원을 했고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 석진이 아버지에게 식당에 먼저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아기 아빠가 자꾸 눈에 밟힌다고 가서 밥이라도 한 끼 팔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아기 아빠가 운영하는 중국집은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고 조금 허름한 느낌은 들었지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중국집 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쁠 때 들어가면 괜히 방해될까 해서 나중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오자고 문 밖으로 나서는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중국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3살짜리 석진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코를 찡그리면서 웃는 모습이 분명 내 아들 석진이었습니다. 석진이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아이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 엄마는 아이를 들어안았고 아이는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오는 길인지
등에 제 손바닥만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저도 모르게 너 혹시 석진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나 민찬이에요. 박민찬.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는 엄마에게 안겨서 중국집으로 들어갔고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자 안에서 민찬이 왔어?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를 찾아온 아기 아빠가 그 꼬마 아이의 아빠인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중국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아기 아빠는 그제야 우리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퇴원하셨어요? 오늘 퇴원했네요. 그런데 저 아이가 아들이에요? 네, 제 아들입니다. 민찬이 인사해야지. 민찬이 인사했어. 아이가 살짝 삐진 듯 말하는데 그 모습마저도 석진이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아이 아빠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민찬이 아세요? 저는 가방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에요. 4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석진이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우리 석진이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똑같아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순간 헛것을 본 줄 알았어요. 사진을 보자 아기 아빠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진 제가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석진이가 있었고 석진이는 잃어버렸던 그날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석진이가 그때 잃어버렸을 때 입었던 그 옷, 발에 작은 운동화... 남편도 어리둥절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는 성도 박씨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엄마가 보육원에 두고 갔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넋이 나간 듯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 아빠가 그러더군요. 제가 보육원에 갔을 때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시장 얘기를 하시니 시장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워낙 어릴 때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진아라고 했다고 원장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진아라고 부른 것 같다고요. 그래서 끝자만 그대로 남겨두고 이름을 형진이로 지었는데 원장 선생님 성함이 박정선이라 성은 원장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된 거고요. 저는 보육원에 살면서 절 보육원에 두고 간 엄마라는 사람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를 보육원에 버리고 갔는지, 왜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았는지. 그때 너를 보육원에 두고 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를 5일장에서 잃어버렸어. 너를 찾고 또 찾고 지금 이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가방에 전단지를 넣고 다니면서 너를 찾고 있었어.
이사도 못 가고 대문도 잠그지 못하고 담장이 낡고 무너져도 새로 올리지도 못했다. 혹시나 네가 찾아올까 봐, 집 모양이 바뀌면 네가 찾아오지 못할까 봐. 그런데 이날 이때껏 봤다는 사람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DNA 등록을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등록했지만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어. 그런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우리는 어딘가 분명 네가 살아있다는 걸 믿었다.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그날 밤이 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눈물을 수도 없이 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군요. 석진이 나이는 제가 아는 나이보다 1살 어렸고 주민등록 번호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주민등록 번호는 아들의 나이와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보육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찾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누가 석진이를 보육원으로 데려갔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낳지 못한 누군가가 석진이를 몰래 데려가 키우려고 했다가 석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28년 만에 실종된 아들을 찾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그때 제가 그 오토바이에 치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중국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석진이를 잃어버린 후 한평생 석진이를 찾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 소원이 몇 개 더 생겼습니다. 우리 석진이, 아니 우리 형진이 가족 모두 건강하길, 그 가족들 평생 절대 서로 헤어지지 않길, 그리고 내 친손자 민찬이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길 저는 오늘도 간절히 소원을 빌어봅니다.